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은 전체 회의와 수석 대표 회의를 거쳐서 오후 실무회의까지 6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남북은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서 두 번째 접촉 여부를 지금 논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자, 일단 진행된 회담 오늘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대화 자체가 아주 순조로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대화 예상보다 또는 예상했던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이미 다 예상이 됐는데요. 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화하겠다고 밝혔고요. 아마 이제 이성문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의 방침에 의해서 다 대화를 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걸 이제 준비를 했고 네. 여기에 북한이 오기를 아주 이제 고대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 심리를 잘 이용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남쪽한테 큰 선심을 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선심 쓰고 있다 내가. 예, 선심을 쓰고 받아내려고 하는 이제 그 다음 이기겠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이제 기분이 좋게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려고 왔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받으려고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전 회담이 끝난 뒤에 남북 회담에 참석했던 이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요. 즉시 브리핑을 열어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기조 발언을 통해서 북측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가능한 한 많은 대표단을 파견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하고 공동 입장, 공동 응원, 예술단 파견 등 관련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민족의 명절인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적시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 당국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도 북측에 제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내용이지만 우리 정부가 가장 원했던 내용들이 지금 한마디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설 전후에서 이산가족 상봉 추진하는 것. 자, 북한이 근데 여기다가 좀 곤란한 조건을 하나 이미 달아놨었죠. 그러니까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 탈북했던 그 여종업원들의 송환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에 딱 걸어놓았습니다. 네,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해서 마치 북한에서는 우리 국정원이 공작을 해서 납치를 했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펴면서 계속해서 이들을 다시 보내달라, 다시 북한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뭔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북한에서도 이미 우리 어부라든지 국군 포로 이런 사람들을 이미 많이 납치했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 삼고 또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확인한 것들, 그들 자발적으로 입국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 여종업원 문제 같은 것은 이산가족 상봉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제1 목표로 세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이제 관심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표명하였습니다. 비핵화 대화를 얘기했을 때 북측의 반응이 있었을까요? 우리 측의 기조 발언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북측이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비핵화 문제는 전 세계가 가장 원하는 것이지만 북한이 제일 지금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일까요? 또는 결정권이 없겠죠, 당연히. 비핵화에게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비핵화 문제야말로 지금 남북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오늘 하루만 회담에 이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군사 당국 회담을 제안했고 이산가족 문제 이산가족 상봉을 또 제안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그 남북 대화가 계속 이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 남북 대화의 성과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내놓느냐, 네. 그것이 그 이번 그 회담의 성패를 결정짓는 굉장히 큰 중요한 그 변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경청하기만 했던 북한은 이제 앞으로 진행될 군사회담을 통해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실제 군사회담에 참여했었던 문성묵 센터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번 회담에서는 평창 올림픽의 규모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거기에다가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까지 대대적인 인원들을 보내서 김정은의 어떤 선전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 그러나 우리가 제기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핵 문제는 남북 간에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미국과 논의할 것이다. 그런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남측에 물으면서 결국 회담을 깨고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자, 문성묵 교수의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철환?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남한은 관여할 그 책임이 없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과 이제 북한 간의 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남한은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달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김정은 집단이 그 대한민국의 아쉬움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바로 이제 90년대 후반에 300만이 굶어 죽으면서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네. 그 김대중 정부가 도와줘가지고 사실 살아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이 똑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네. 남측의 도움이 당연히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이 작년에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네. 그 통정부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남측과 다 대화를 하려고. 아하. 근데 북한이 그걸 막았어요. 왜 막았냐면 너무 과도하게 남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네.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했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이 여는 것은 그 북한 내부의 전문가들의 어떤 여망도 아마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김정은 본인이 스포츠에 대한 어떤 그런 광적인 측면이 있고 자기 업적을 스포츠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평창의 스포츠를 도와주는 협조를 해가지고 아하. 자기 이미지를 높이겠다. 네. 이제 그런 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핵 문제를 꺼내게 되면 북한은 굉장히 이제 불쾌하겠죠. 그렇죠. 상대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네. 자, 이게 시나리오인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네. 북한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는 미국하고 대화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요. 군사회담하고 그다음에 이산가족 문제는 그렇게 그 문제를 우리가 그러면 얘기를 하는 대신에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해라. 그다음에 그 뭐 사드 같은 이런 것을 철수해라. 이런 식으로 역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건 또 받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이 엇갈리니까 그럼 대화 자체는 계속 이어가자. 네. 이런 식으로 그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